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사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겪어보고 체험해보고 당해보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요. 대한민국은 이상하게 사기 당한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 주변에서도. 그래서 내가 어떤 이 사기의 유혹이 오더라도 이걸 어떻게 피할 수 있는가.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사기꾼이라는 사람의 이 구분을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좀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좀 정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집안에서도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 사람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 사기를 당한 피해자도 가해자하고 유사한 그런 공동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할 겁니다. 아니, 사기당한 피해자가 어떻게 사기를 행각을 벌리는 사람하고 똑같은 공동 책임이 있는 부분이 있다.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겁니다. 대개가요,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들은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하고요, 터무니없는 그런 이 경제적인 이득을 주겠다, 얼마만큼의 큰 선물을 주겠다, 정말 돈벼락을 맞는 그런 행운을 안겨주겠다 등등 유사한 그런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터무니없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제시받았을 때 그거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대개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분들은 그 분별력을 잃을 만큼 엄청난 뭔가 큰 이득을 준다는 그런 공약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피해를 안 당할 만큼 사기 행각을 벌리는 사람들의 행위가 이상하다, 이건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이 할 수 없을 만큼 틈을 안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모든 사기꾼들의 행동이 뭐죠? 분별력도 없어요. 그리고 또 사기꾼들의 이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요, 언행일치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언행일치, 즉 말과 행동이 일정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말과 행동이 일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냥 형설수설 이 말 저 말 막 하면서 참 달콤한 말만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상대방을 유혹하잖아요. 따지고 보면은 유인하는 겁니다. 거기에 빠져들기 때문에 이 상대방 피해자가요, 내가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이나 언행이 모든 게 나가 판단할 때는 저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 경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못 먹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계를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기꾼들의 공통적인 작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서 말해요, 사기꾼들은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의심을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여러분 간단해요. 현실에 걸맞지 않는 언행을 할 때는요, 무조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걸맞지 않는 언행. 아니, 세상에요,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내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만큼의 투자를 하면은요, 엄청난 부가소득 이익이 창출된다, 이런 식으로 유인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현실하고 동떨어진 주장이다, 뭔가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조그만큼의 판단이 들어서시면요, 이거 경계해야 됩니다.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대화 진행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거부하고 용감하게, 나는 우리 당신이 말하는 거 전혀 나 이해가 안 되고 나 그거 필요 없습니다. 나 그 돈 안 벌어도 먹고 살 수 있고 내 주변에서도 그런 거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도 제 생활하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렇게 딱 잘라서 거부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럴 만큼 틈새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피해자들이 넘어가고 피해를 입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이거예요. 물론 참 말도 잘하고 아주 사람을 갖다 현혹시키는 그런 미사일구 같은 걸 동원해가지고 살살 꼬드기는 데는요, 거기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경계할 사항 하나,
뭔가 모르게 자기한테 호감이 가는 말을 하면서 자기한테 지급하는 대가라든가 자기한테 잘해주는 행동 같은 것이요, 도가 지나칠 만큼 엄청나게 잘해준다. 그거 여러분 사기꾼의 특징이에요. 자, 여러분 저 한간에 요즘에 보이스피싱 그 사람들이 돈을 받으러 그 돈 수거하러 가는 사람들을, 행동대원이죠. 그 사람들을 얘들이 직접 하면은 자기들이 꼬리가 잡히니까 전부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또 이용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요, 투잡이나 부업을 원하고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꼬드기는 게 생활정보지에서 광고를 내잖아요. 1시간에 얼마 주겠다. 그래서 1시간에 예를 들어서 파트타임으로 10,000원씩을 받는다면요, 15,000원, 20,000원을 주겠다. 간단한 일이다. 서류만 전달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구나 다, 야, 그럼 서류만 잠깐 전해주고 요 정도 파트타임 수입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 괜찮네? 그러고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고. 이 사람들 만나지도 않죠. 그냥 계좌번호 달아서 계좌번호에 돈을 넣어주죠. 그러면 서류만 전해주고 돈을 주겠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하나의 행동을 지시를 합니다. 그건 이 가해자가, 사기꾼이, 보이스피싱 일당들이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하나 맛보기를 주는 겁니다. 이 서류를 갖다가 어디서 갖다 받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줘라. 완전히 무슨 간첩 접선하는 것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사물함에, 물품 보관함에 서류가 있다. 서류를 갖다가 어디에서 기다리는 사람한테 전해줘라. 그리고 양쪽 시간 얼마, 택시비 얼마, 플러스 알파 얼마에서 70만 원을 지급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그대로 가서 서류를 꺼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전해주고 70만 원을 받는 거예요. 시간을 재보니까요, 불과 2시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면, 야, 세상에 이런 일도 있네. 2시간 만에 내가 70만 원 벌었네.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수거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어느 장소로 가면 반드시 택시 타고 가라고 택시비랑 다 주잖아요. 어느 장소 가면 아줌마가 돈을 가지고 나올 텐데 그 돈을 받아가지고 우리 회사에다 입금을 시켜라. 거기까지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더 여유 있게 100만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번 그 돈을 받아본 경험이 있으니까 신바람나게 달려가서요, 그 아주머니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ATM 가지고 돈을 입금해 주는 거예요, 회사에다. 세상에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이스피싱 그 일당들이 원하는 수거책입니다. 돈 받으러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수사해서 잡으면요, 전부 그 사람이 잡혀요. 그 수거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사기 일용 행각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도 법적인 차원에서 보면요, 그 사람이 수거 일을 했기 때문에 돈을 수금을 해서 받아갔기 때문에 피해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었으니까 법적인 차원에서는 공범이 나이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한 2, 3년씩 가서 옥고를 치르잖아요. 여러분, 그 수거책을 해달라고, 즉 쉬운 말로 어디 가서 서류만 전달하고 파트타임으로 얼마를 주겠다고, 택시비도 얼마 주겠다고, 그걸 분석을 해봐서요, 도에 넘치는 수입이다, 이건 지나친 수입이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런 판단이 들었으면 거부했어야 됩니다. 거부를 안 하고 그 사람 손아귀에 벌미가 잡혔기 때문에, 그 사람 손아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범법 행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사기꾼들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지나치게 나한테 호의로 대하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의 행동의 진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입이 이건 정도가 넘을 만큼 과도한 수입이다.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제시하는 그 조건이, 야, 이거 아무리 봐도 이거 정말 그 이상하네. 이러한 감이 조금이라도 잡히면요, 그 사람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게 사기꾼일 수가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기꾼들은요, 얼굴에 사기꾼이라는 소리 안 써 있습니다. 사기꾼은요, 절대 상대방 노출 안 되도록 아주 철저한 예행 연습이라든가 준비를 해서 각본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사기꾼의 덜미가 잡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뭡니까?
아주 뭐 돈 많이 가지고 있고 뭐 경제도 풍요롭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지식도 참 많고 수준 높은 뭐 공직자까지 포함해 가지고 여러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잖아요. 거기서 조금만 신중하게 생각하고요, 조금이라도 의심을 했으면은, 경계를 했으면은 그런 피해 입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감히 나한테, 누가 나한테 그 피해를 줘, 내가 보이스피싱한테 왜 당해, 내 직업이 뭐고 내가 얼마만큼 그 관찰력이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한테 피해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험악한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멀건 두누제겐 뭐 또 잘라간다고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기꾼에서 사기를 안 당하려면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란 게 아닙니다. 판단을 잘 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판단은 너무나 호의적으로 나오거나 그 다음에 나한테 제시하는 그 이 보상이나 그 조건이 너무 좋을 때 한 번씩 경계해보라는 겁니다. 그러시면 여러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걸 여러분 등한시하면은 사기를 당하고요, 여러분들이 뭐 고소고발해서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들이 뭔가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요, 법의 일각에서는요, 피해자도 가해자와 동등한 어느 정도 수준의 책임이 있단 말이 나올 정도예요. 너무 등한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주의할 거 명심하십시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린 것만 주의하시면은 여러분 사기 안 당합니다.